벌써 다들 지치신 건 아니죠? 날이 더워서 그런 거죠? 이제 반환점 돌았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온 만큼 가야 되거든요. 10월 달 날. 아니, 이제 반환점 놓은 거니까. 학원 가면 왜 처음부터 다들 한숨을 그렇게 많이 쉬어요? 집에 우환이 많으십니까? 아니,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서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거 찍어주면 그것만 공부하실 겁니까? 그럼 그냥 그 달달 외우게요? 이해도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를 안 하고 외우면 그럼 무조건 성적 잘 나올까요? 문제를 병행시키면 새로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합격하셨던 분들도 다 이 과정 밟고 합격하신 겁니다. 그냥 합격하신 게 아니라 뭐 인터넷에 뭐 3개월 만에 합격 다 뻥인 거 아시잖아요. 다 뻥이야 그거. 무슨 3개월 만에 동차를 합격을 해요. 불가능하거든요. 예전에 몇 년 했는지는 안 빠져 있어. 예전에 몇 년 공부했는지는 빠져 있고 3개월 만에 합격했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3개월 만에 절대 합격 못합니다 이거 이 시험은. 자각이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절대 합격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밟아야 지만 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라 좀 생각하시고요. 뭐 어떤 과목이 제일 문제인데요? 공법이 제일 문제입니까? 진짜로? 다른 과목들은 잘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 과정들만 좀 거치시면 좀 압축될 거니까 더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게 그 62페이지 넘기시면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나와 있습니까? 자, 나중에 허가권자는요. 그 건축물에 건축이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세요. 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두시고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어두시고 토석 채취 있습니까? 밑줄 그어두세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나 변경 허가하려면 다른 법률에 따라 6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인가허가 승인 또는 협의하려면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박스 4번에 허가의 효가 있습니까? 그 양갈로 이번에 준공검사 나와 있습니까? 자, 나중에 건축물의 건축 밑줄 그어두시고 공작물의 설치 밑줄 그어두세요. 토지 형질 변경 밑줄 그어두시고 토석 채취 밑줄 그어두세요. 그래서 허가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 마치기면 허가권자에게 뭐 받으라고? 준공검사를 받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하고 준공검사 대상에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57페이지 있습니까? 자, 아까 57페이지 앞쪽에 하시면 자,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사항이 있죠? 표. 그 허가받아야 되는 6가지 표 사항 중에서 자, 1번부터 4번 있습니까? 4개 묶어버리세요. 57페이지 있는 그 표에다가 1번부터 4번까지 표에 있는 사항까지 묶어버리세요. 거기 좌측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이 4가지 사항은요. 허가권자가 허가하려면 반드시 허가하기 전에 뭐 거치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4가지 개발행위는요. 개발이 마치게 되면 나중에 허가권자에게 이 4가지 개발행위 한 사람은 뭐 받으라고? 준공검사도 별도로 하더라고요. 허가권자에게요. 방금 밑줄 그었던 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토지분할하고 물건 쌓기 있죠? 토지분할하고 물건 쌓기는 위에 있는 4가지 개발행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개발 우리가 높을까요? 난개발 우리가 좀 적을까요? 난개발 우리가 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분할이나 물건 쌓아놓은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쳐도 되고 중공검사도 안 받아도 됩니다. 뭐까지만 받으라고? 토속채취까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중공검사 받는 거지 토지분할이나 물건 쌓아놓은 행위는 중공검사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거쳐도 돼요? 구분해 두세요. 방금 비주가 어떤 거 이게 법 주문을 보면 약간 뒤쪽에 나오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와 있습니까? 자 아까 우리가 사적 개발 행위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는 이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요. 허가권자보다 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아무래도 이 사람들보다 급이 높으니까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자 시장 군수는요. 자 5가지 밑에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심의에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사유 지역 나와 있습니까? 제한 사유.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까? 자, 먼저 1번 가시면 거기가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거죠. 박스 안에.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2번 가시면 개발행위에 의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감,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까? 자, 3번 가시면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적이 있습니까? 박스 안에.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적이 있죠. 그러면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권자들이요. 최초 개발허가를 제한할 때는요. 중앙이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자, 심의를 거쳐서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3번부터 5번 지역이 있습니까? 3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 3년간 제한하고 1회에 하나요. 제한기간을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허가 제한권자들이 1번, 2번 지역에 대해서는 연장이 돼요? 안 돼요? 1번, 2번 지역에서는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몇 년간만?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 거고 3번, 4번, 5번 지역은 연장이 됩니까? 그럼 최장 제한하면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시험에서 1번, 2번 지역은 연장이 안 되니까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 거고 3, 4, 5번 지역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절차 가시면 개발허가를 제한하는 자가 국장, 시도지사라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한테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됐습니까? 요 심에서 가끔씩 잘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자 개발행위를 이제 종료하고 나면 자 이제 이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개발행위 했던 자들이 자 공공시설이라는 걸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이제 기존의 공공시설이 남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개발행위를 만일에 행정관청이 하느냐 아니면 비행정관청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속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아마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을 거예요. 그 64페이지 있습니까?
자, 4번에 보시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이 있습니까? 자, 지금 1번에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지금 행정청이죠?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무상으로 기속되지만 종래 시설이 있습니까? 종래 공시설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누굽니까? 행정청이거든요.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만일에 행정관청이면요. 이 행정관청이 개발행위 통해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새로운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기속이 되는데 종래 공시설이 있죠. 종래. 이 종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관청에게 어떻게 한다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지금 행정청이 아닙니까? 비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어떻게 하고? 자, 그러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시키는 건 똑같아요. 기속되는 건 똑같은데 자, 용도가 폐지된 종래 공공시설이 있습니까?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은 비행정관청에게 무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있으면요.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관청에게는 어떻게 하고? 무상으로 기속시키는데 비행정관청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새로 설치한 공시설의 상당한 범위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기속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정관청에게는 행정관청에게만 종래 공시설이 기속되는 거지 비행정관청에게는 종래 공시설을 기속시키면 안 돼요. 양도할 수 있다고. 양도. 우리 법에는 다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거 바꿔서 해석하면 유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다. 유상으로. 자, 그래서 이 단어의 차이예요. 단어 차이. 행정관청에게는 종래 공시설은 기속시키지만 비행정관청에게는 기속시키면 안 돼요. 양도할 수 있다고. 양도. 단어 차이라고요. 자, 여기서 작년에 이게 단독 문제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거 공공시설의 기속에 대해서. 자, 우리 기출문제집 222페이지 넘기시면 자, 2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행위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건 모두 몇 개인가 찾으라고 했죠?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규모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두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건 있습니까? 그 계획에 동그라미 써주세요. 자, 세 번째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건 있습니까? 그 지장 동그라미 써주세요. 주변 지역의 토지용 실태나 토지용 계획, 높이, 경사도, 수목 상태나 무리 배수, 하천 호수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건 있죠? 조화 동그라미 써주세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써주세요.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건 있습니까? 자,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해준다는 거죠. 이 5가지 기준에 하나로 어긋나게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다 5개 기준 다 맞아요? 개발 허가 기준. 아까 요약집에 동그라미 쳤던 거. 어디 있냐면 그게 60페이지 있죠? 60페이지 개발행 허가 기준. 요약집 60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 동그라미 쳐놨을 거예요? 자, 책을 넘기시면 225페이지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관한 설명을 옳은 거 모두 그러고 했죠? 3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1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까?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역률 이런 내용도 성장관리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내용이죠? 기억 X예요. 자, 니은에 국토의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와 용도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맞습니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유보나 보존용도지역인 어디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편의만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시가와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에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강계획 포함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경우 자, 초래에서 50% 이하 범위에서 건폐율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까? 아까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요. 원래는 얼만데? 40인데 초래에서 50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했죠? 초래에서. 그럼 니언 이것은 맞는 지문입니까? 자, 근데 아까 기억은 이미 틀렸잖아요. 기억 이미 틀렸어.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기억이 없는 건 4번밖에 없어요? 기억이 없는 건 4번밖에 없다고. 자, 226페이지 넘기시면요. 11번 문제 있습니까? 2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간 개발의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모두 그러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기억에 녹지나 계획관리적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들은 우량공지로 보존할 필요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자, 니네 개발에 대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감,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억 니언 있습니까? 기억하고 니언 지역은 연장이 돼, 안 돼? 기억 니언 지역은 지금 연장이 돼야 안 돼요?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몇 년간만?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죠? 자, 이것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자, 개발행사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적 있습니까? 자, 그러면 T것, 리얼, 미염지역은 3년간 제한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5번. T것, 리얼, 미염. 세 개 지역에 대해서만 연장할 수 있거든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문 그대로 안 틀리고 그대로 정했어요? 책의 박스 안에 있는 개발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자, 이제 오른쪽 13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30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자, 1번에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나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야? 응급조치 찾으시면 돼. 응급조치는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응급조치 취하고 나서 말하고 1개월 후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응급조치는요. 자, 이번에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도 이행보증금 예치해야 되죠? 누구만 예치해요? 민간만 이행보증금 예치합니다. 자, 3번에 환경오염 방지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 신청한 자한테 의견은 들어봐야 됩니까? 조건부 가해주려면 신청한 자한테 의견 들어봐야 되죠? 근데 허가 신청한 자가 민간이라면 이행보증금 예치한다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이 지금 이거거든요. 4번, 5번 지문이. 공공시설 기소.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지금 행정청이죠. 그가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설치하게 되면 기존 공공시설입니다. 새로운 시설이 아니라 기존 종래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어요? 기속돼? 개발행위 허가받은 행정관청에게 기속된다고. 양도되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5번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닙니까? 행정청이 아니면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종래공공시설 있죠? 종래공공시설은 비행정관청에게 무상으로 기속돼 양도할 수 있어. 양도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5번 지문 바꿔놓은 거예요? 4번, 5번 지문 바꿔놓은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맨 끝에만 바꿔놓은 거예요? 맨 끝에만.
이해됐습니까? 작년에 이게 단독 문제 나왔거든요. 무상 귀속에 대해서 이거 작년 시험에. 문제 풀어보니까 그래도 설명은 좀 어려웠지만 범위가 많아서 문제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이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번 주 모의고사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내가 알고는 이번 줄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아닙니까? 뭐 월요일날 와보면 표정 보면 알겠네요. 잘 쳤는지 못 쳤는지. 5월달 모의고사 가지고를 합격 여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 좀 남았어요. 많이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모의고사 꼭 한번 쳐보시고, 방문각은 그렇게 어렵게 내는 추세는 아니니까. 혹시 다른 회사 거 시험 쳐보신 분 있습니까? 방문각은 지문 아주 깔끔하게 내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아주 지저분하게 내요. 시험 지문 자체를 아주 지저분하게 낸다고.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내거든요. 그런 거 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모의고사 방문각이 제일 깔끔해, 지문이. 기출하고 좀 유사하게끔 보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한번 쳐보시고 꼭 시험 적응력들을 좀 키우세요. 시간 지금 분배 훈련 하셔야 돼요. 지금 시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마 지문이 다 안 읽힐 겁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다 못 읽을 거라고. 분명히 지문을 두세 번 반복해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 딱 읽고 답을 찾아내는 것은 몇 문제밖에 안 될 거예요. 사전 문제 중에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즘 추세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학원 보니까. 공부는 쉽게 하고 점수는 잘 나오고 싶고, 공부 어렵게 하는 거 싫어하고 다들. 다들 밥상 차려가지고 밥 딱 떠먹여주면 딱 씻기만 원하고 이런 걸 원하시더라고. 보니까 학원 수강생분들이 갈수록 추세가 그래요. 어렵게 공부하는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65페이지 가시면 개발행에 따른 기반세 설치 있습니까? 자, 이게 일종의 기반세 연동제인데요. 이 파트도 매년마다 한 문제 나옵니다. 작년에도 한 문제 나왔고 올해도 또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국토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요. 자, 또 우려되는 게 뭐냐면 기반시설의 부족이 우려되거든요.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는데 이 지역은 도저히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는 자, 뭘 지정할 수 있냐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럼 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는 자, 뭘 지정해야 되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을 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는요. 기반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거죠. 왜 설치가 곤란하냐면 이 지역은 이미 개발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기반 설치가 곤란하다 보니까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관리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개발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더 규제를 하거나 강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뭘 개발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규제하거나 강하냐면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있습니까? 를 규제하는 제도, 강한 제도를 바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지역은 기반 설치가 좀 꼭 필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자,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자, 각종의 해기자는 완화시켜 주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있습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본인이 돈은 부담하라고,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하라고 이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 차이 구분되셨습니까? 그래서 위에 거는 규제를 어떻게 한다고? 강화하는 거고 밑에 거는 완화시켜 주는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데 다만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누가 나냐고?
설치하는 본인이요? 돈은 내라고. 지지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은 보니까 성격이 비슷해요? 틀려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둘의 성격은. 정반대 성격이라고요? 자, 그럼 저 둘은요, 일단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저 두 개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지정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지정하는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가 저 둘 다 지정하거든요. 다만 이들은요, 지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이들이 지정할 때 지정 기준이 있습니까?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자, 국장이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정권자들은요, 저 두 개 구역 지정하는 절차는요, 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 심의를 거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자, 지정했다는 사실을 이걸 고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두 개도요, 나중에 지정권자들이 지방도시내 심의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 공보에다가 고시하다 보니까 앞으로 저 두 개 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심에서 주로 잘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 둘은요, 뒤에 말이 구역이란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저 둘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용도구역의 종류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저 둘은요, 용도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 둘은.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아까 둘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라고 했죠? 그러면 성격이 반대되는 것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서로 완전히 상극이거든. 둘은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의 지역에 중복해서 지정이 안 됩니다. 저건. 자, 이 네 가지 정도가 공통점이에요. 저 두 개는요. 자,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 먼저 1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나있습니까? 아직 다 안 적으셨습니까? 그 제목 위에다가 적어두시면 되겠죠? 제목 위에다가. 다 적으셨습니까? 아,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공법이 안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밌습니까, 과목은?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음.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다 지금 액면을 보아하니 다들 아시는 분들 많은데 그 제가 제일 젊잖아요. 오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약간 머리 좀 붓게지셨고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면모를 대충 다 아는데 적어두셨습니까 다? 네. 자, 먼저 이제 1번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났습니까?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요, 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곤란한 지역. 곤란 동그라미 쓰세요.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강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구역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권자 나 있습니까? 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누가 지정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시장, 시장군수가. 그러면 우리가 개발의 밀도가 좀 높은 지역은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주로 어느 지역일까요?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이라는 거죠. 이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지정 절차 나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정권자들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아래 표의 사항을 포함해서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죠.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 되는데 단 곳이 있습니까?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그 사실을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도 게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지정하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공통점은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서 이들이 공부에다가 고시하는데 그럼 고시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요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겠거든요. 자, 그러면 밑에 지정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까?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자, 건폐율 용적률 있습니까? 을 대통령령으로 하시는 범위에서 완화 적용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 동그라미 써세요. 강화 적용하는데 단 그 대통령령 안에 보니까 가란에 해당 용도지역 있습니까?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뭐에?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미줄 거세요. 자, 제가 아까 개발 밀도 가요구역이 지정되면 자, 여기서는 더 규제하거나 강화한다고 했죠? 그럼 뭘 규제하거나 강화하냐면 자,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화 적용하거든요. 근데 그 대통령령에 보니까 뭐에 50%만? 용적률에 50%를 강화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성으로 보면 저기 범어동 일대 있죠? 범어 내거리. 범어동? 범어 내거리 같은 데는 개발의 밀도가 좀 어떤 것 같아요? 개발의 밀도가 아주 높아. 범어동 같은 내거리 같은 데는. 거긴 건물이 너무 빼곡하고 높이 들어서 있죠? 자, 그럼 만일에 그 지역에 범어동 일대 이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한다고 대구시장이 지정할 수 있거든요. 대구시장이 지정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만일에 범어동에 땅이 있는데 만일에 기존에 내가 범어동에 이 상업적 같은데 건물을 지을 때 원래는 20층까지 할 수 있었어요. 20층까지. 근데 이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기존에 20층까지 였었는데 용적률 50%를 강한다는 거거든. 그러면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요. 10층으로 밖에 못 지어요. 개발 밀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기존에 20층까지 였었는데 이렇게 10층으로 낮춰버리면요. 이 지역 일대를 만일에 지정한다라고 대구시장이 찾아와서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면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의견 청취가 제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개발밀도 가구구역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 내 심의만 거치는 거지 주민의 의견은 듣지 않습니다. 거기 지정 절차에 1번에 심의 있죠. 그 심의 옆에다가 주민의 의견 청취 X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주민 청취하면요 난리 나요. 주민들이 개발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용적률 50%를 강화해버린다고. 그러면 기존보다 더 낮게 지어야 돼요? 낮게. 자, 이제 66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까? 박스 2번에.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자, 이걸 반드시 지정하려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왜 지역해야 돼요? 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왜 지역해야 될까요? 서로 중복이 안 되거든. 이건요. 그래서 중복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왜 지역으로서 자,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표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필요한 지역. 필요 동그라미 써세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꼭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는요.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도로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있습니까?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있죠? 단 모든 기반시설은 다 설치가 필요한데 학교 중에서 가로 안에 어떤 학교는 제외? 대학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대학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초중고만 얘기해요. 대학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번에 지정권이 있습니까?
자, 아까 지정권자가 통일된다고 했죠? 자, 이들은, 자, 다음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1번, 2번 가시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시한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 동감되세요. 해제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시한이 강화되는 지역,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아까 제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행위시한을 완화되는 지역이라고 했죠? 완화되는 지역. 그러면 행위시한이 이렇게 완화되는 지역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자, 기존에 이 지역이 그린벨트가 지정돼 있었어요. 개발제한구역.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버렸어.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게 해제가 되면 행위시한이 더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완화되는 지역. 자, 그리고 기존에 이 지역이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용도지역이 변경돼가지고 이 농림지역이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어. 변경이 됐다고요. 그러면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되면요. 자, 우리 농림지역은요. 건폐율 20에 용적률이 80%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죠. 건폐율이요. 70에요. 용적률이 500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기존에 2억이었다가 20으로 바뀌게 되면 이 지역은 변경되는 지역은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겁니까? 완화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이게 이렇게 반대로 되면요. 준주거였다가 농림지역으로 바뀌면 행위시한이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 안 된다 하려고 그러죠.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럼 이걸로 바뀌게 되면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겁니까? 행위시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쪽박 난다고 이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겠지만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기반시설 무등구역 지정하면 안 됩니다. 행위시한이 이렇게 완화되는 지역만 지정해야 돼요. 아니 이거 다 설명하면 전부 다 그거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행위시한이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그게 3번 밑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있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자,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인구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행위시한이 완화되거나 개발행위 허가 건수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높아졌다는 거죠. 20% 이상이나 20% 이상 개발행 건수가 증가하거나 인구 증가율이 높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더 필요로 하겠죠.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찾으시면 돼. 완화되거나 20% 이상 증가 완화 높아졌다. 이거 찾으시면 된다고요. 이런 적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밑에 지정 절차 있습니까?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요. 이거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일단 뭐부터 돼야 되고 주민의 의견 미주거세요. 그래야 되면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일자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공통점은 뭐냐면요. 지정권자가 또 동일해요. 이들이 지정하고자 하려면 지정한 절차는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해당 지자체 공부에 고시하는데 이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기 전에 개발일자구역은 주민의 의견 듣고 안 듣고 안 듣고 바로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는 거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거 지정하고 있을 때는 지방도시내 심의 거치기 전에 뭐부터 들으라고? 주민의 의견부터 먼저 들으라고요? 위에 거는 아까 왜 주민의 의견 안 듣는다고 했습니까? 더 규제하니까. 규제하거나 강하니까 안 듣는 거고, 밑에 건 완화해 주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 듣는 거라고. 완화해 주는 거다 보니까 다만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돼? 설치하는 본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내라고 의견 들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에 거는 주민 의견 안 듣는 거고 밑에 것은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건데 이런 거 바꾼다고요? 시험에서요.
해당 지자체 설치된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요. 해당 지자체 공부에다가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야 됩니다. 자, 4번에 지정기준 나와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지정기준 있죠? 밑줄 그어두세요.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한다고요? 자, 그래서 지정은 이 사람들이 하는데 개발일도 갈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그 지정 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수립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요,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요, 자, 반드시 1년 내요. 자, 기반시설 자,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1년 지나도록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1년 되는 다음날 있습니까? 다음날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5번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며 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지정 해제 나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나 있죠? 된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자, 1년이 된 날이 다음 날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떻게 된다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개발행위 하는 사람은 이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 행위는요. 자, 모든 개발행위 받는 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6번에 설치 비용의 부과 및 납부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적어도 면적이 얼마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만? 신축, 증축 동그라미 써주세요. 200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두시고 신축, 증축 동그라미 써주세요. 행위로 한다 나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신축은 뭡니까? 신축 행위는 건물이 없는 빈 땅에다가 새로 건물을 짓는 거 신축이라고 하고 증축은 기존에 있는데 면적이나 높이, 층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없는데 새로 들어서거나 있는 건축물을 면적이나 높이 이런 것들을 더 늘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차장 있는 것들이 더 확보하죠. 필요하죠. 주차장 같은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이 대상행위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대상행위입니다. 단 신축, 증축 행위만 부과하는 거지 개축 있습니까? 개축은 뭐죠? 개축 행위는? 너무 또 오래됐습니까? 기존 건축물인데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거고 재축은 자연재해로 멸실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개축이나 재축은요 종전보다요 규모가 더 커지는 건 아니에요? 종전과 같은 규모여야 된다고. 종전과 같은 규모로 축제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기반시설이 필요해야 안 해. 안 하다는 거거든요. 다만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생기거나 더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대상 행위한 자한테 국가나 지자체는요 설치 비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부과시켜야 되냐면 거기 68페이지 넘어가시면 부과 및 납부 기한 나 있습니까?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는 이 납부 대상 행위자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받는 날부터 몇 개월 내? 건축 허가받고 나서요 2개월 내에 부과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 행위하는 납부 의무자 있죠? 이 납부 의무자가 납부해야 되는 시기 있죠? 납부 시기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거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납부 의무자가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자, 원칙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라는 납부도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걸 물납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납도 가능합니다. 그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납부 방법. 자, 만일에 기반세 부담구역 지정권자는요, 납부 의무자가 기반세 설치 비용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수익금 징수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거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건축물별 기반세 유발 개수 나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거 설치 비용 부과할 때요, 해당 건축물에 따라서 기반세 유발 개수라는 걸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반세 유발 개수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관련이 없는데 꼭 틀리게 내려면 이걸 내. 유발 개수. 우리 틀리게 내려면 이걸 낸다고. 나중에 기출문제집에도 보면 한 2문제 정도가 있거든요. 유발개수 이거에 대해서. 유발개수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라고. 외울 게 한두 개입니까? 제발 이런 거 좀 외우지 마세요. 그럼 기반세 유발개수는요,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 건축물 용도가 있거든요. 29개 용도. 29개 용도 중에서 사람들의 왕래 많은 곳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한데 이런 데는 유발개수가 높다는 거고, 사람들의 왕래가 좀 뜸한 곳은 유발개수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위락시설이 제일 높아요. 16번. 위락시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1로 제일 높죠. 위락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나이트클럽. 우리 클럽 같은 데 있습니까? 나이트클럽이나 클럽 같은 데는 좀 어떻습니까? 밤에. 우리 자주 바뀌잖아. 사람들이 들락날해서 사람들이 워낙 빈번하게 출입하잖아요. 그래서 유발개수가 제일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어디냐면 그게 27번 있습니까? 관광휴게시설 27번 1.9로 두 번째로 높아요. 관광휴게시설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거기 유원지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저 달서에 가면 2월도 있습니까? 이런 데를 관광휴게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를 어디 넣냐면 이종근생이 높아요. 저 4번 있습니까? 1.6 있죠. 이종근생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노래방 같은 데, 노래방 아니면 일반 음식점 있습니까? 이런 데도 수시로 사람들 먹고 빠지죠. 그래서 거기가 세 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건 위락, 두 번째는 관광휴게시설, 세 번째는 이종근생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걸 다 외울래요? 너무 많아요. 복잡하다고. 그래서 만일에 이 문제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깔끔하게 유발개수 물으면. 자, 우리 그 기출문제집 229페이지 한번 볼까요? 혹시 기출문제집 거기 한 15회, 16회, 17회 이런 문제 있죠? 기출문제집 다시 나왔거든요. 15회, 16회, 17회 이런 문제 풀지 마세요. 이런 건 너무 오래됐어. 너무 오래됐으니까 풀지 마시라고요. 자, 밑에 2번 있습니까? 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이게 30회 때 문제인데,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있습니까? 수립권자는 주민 의견 들어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냐고. 어떤 방식으로? 공청회에 열어서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자, 이번에 성장관리 방안 바꾸세요. 성장관리 계획으로. 이게 작년에 개정됐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성장관리 방안 있죠, 방안. 성장관리 방안이란 말 없어졌어요. 성장관리 계획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성장관리 계획 수립하거나 구역 지정할 때도 지정하거나 수립하는 사람들이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심의 수립 고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주민의 청취를
공고 공람 방식으로 합니다. 공람 방식. 자,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 좀 낯선 질문이거든요. 자, 이것도 주민에게 정치 거쳐야 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습니까?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하려면 지정권자가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의견 청취해야 된다고 했죠? 주민의견 청취. 5번에 개발밀도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안 하고? 안 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5번 답이라고. 5번요. 자, 책 넘기시면 231페이지에 6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어떤 시설은 설치가 필요 없어요? 바로 보입니까? 3번. 이거 1분 걸리면 안 돼요? 한 10초 만에 찾아내야 돼, 이거. 대학이란 거. 자, 234페이지 넘기시면,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12번 문제 있습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상, 이거 총합적인 문제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실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1번에 시장 또는 군수,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거 지정할 때는 아까 지방도시 심의 거쳤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정된 걸 변경하고자 할 때도 지방도시의 심의 거쳐야 됩니다.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 반드시 거쳐야 돼요. 자,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실로부터 자, 설치계획을 몇 년 내에 수립해야 됩니까? 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수립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1년 내에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2개 틀렸습니다. 2번 지문에 지금 2개 틀렸다고. 연수도 틀렸어요?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그럼 1년 되는 날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해설 잘못됐어요? 그 해설 2번 잘못 틀렸다고. 2개가 틀렸어요? 숫자도 틀렸고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요? 자, 3번에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용 납부 의무자가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은 날로부터 이거 부과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허가 받고 나서 2개월 내에 부과시킵니다. 자, 4번에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에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합니까? 그래서 4번 답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납부 의무자는 설치 비용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냐면, 자, 소형성의 신청 후 7일까지 내야 돼요. 사용성의 신청 시 할 때 내야 돼. 사용성의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자, 올해 여기서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오른쪽에 도시개발법 있습니까? 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